안녕하세요, 닐렉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컨텐츠 레이아웃에서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관련해서 오늘은 절대 위치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CSS 2.0 때만 해도요,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었어요. CSS가 적극적으로 그것을 지원하지 않았거든요. 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말을 좀 편하게 한국말로 얘기하게 되면은 아이템을 배치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블럭이 있습니다. 그 블럭을 배치할 때 저희가 어떤 위치를 정하지 않아요. 그냥 사용자가 만약에 너 어디가 있어, 어느 위치에 어디에 있어 라고 한다면 그거는 사용자가 배치를 하는 거잖아요. 배치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아이템을 갖고 있는 이 박스가 내가 아이템을 넣기만 하면 알아서 순서대로 그 위치를 잡아주는 것. 그게 이제 레이아웃을 해주는 그런 박스가 되는 건데요. CSS는 기본적으로 그런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3.0에서부터 그 레이아웃 기법이 등장을 했는데 2.0과 3.0은 크게 다른 것 같아요. CSS 2.0 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걸 문서로만 봤는데 3.0이 되면서 문서 외에 앱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걸로도 이 HTML을 바라보고 또 CSS를 바라본다는 얘기죠. 사실 그것도 그럴 것이 옛날엔 W3C에서 이제 표준안을 만들어 왔었는데 요즘에는 WG라고 해서 아무래도 웹 테크놀로지를 연구하는 그런 집단이 되다 보니까 이 웹을 플랫폼으로 보는 거죠. 하나 어플리케이션 만들기 위한 환경으로 보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에서 제공되고 있었던 레이아웃 기법이 이 CSS를 통해서 이게 HTML에 스며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2점 때만 해도 저희가 모든 박스들은 수직으로 쌓이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목록이라든지 표라든지 제목, 문장, 폼, 기타 등등 이 모든 것들은 다 수직으로 쌓이는 것밖에 없었죠. 그래서 저희가 이 수직으로 쌓이는 걸 조금 벗어나게 하려면은 그때 제공되는 포지셔닝 기법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약간 좀 변화를 좀 주고 그랬었죠. 근데 요즘에는 레이아웃 기법이 포함됐어요. CSS 3.0을 통해서. 그래서 이 플렉스라고 하는 녀석을 사용하게 되면은 내가 아이템이 3개가 있습니다. 근데 3개를 감싸고 있는 그 부모 컨테이너에다가 너 플렉스 방식으로 이제 배치를 해줄래? 또 다른 말로 플렉스 방식으로 레이아웃을 해줄래?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수평으로 쌓는다거나 또는 수직으로 쌓는다거나 또는 역방향으로 쌓을 수가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왼쪽부터 쌓는 게 아니라 오른쪽부터 쌓을 수도 있고 또 순서를 바꿀 수도 있어요. 자, 이런 방식으로 배치를 알아서 해주는 아주 멋진 도가 등장을 했고요. 이제 그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이런 형태, 일반적으로 이제 그리드 형태가 표현되어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그리드 형태의 배치를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그리드라는 녀석이 또 등장을 해서요. 여러분들 아이템들을 그리드 형태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녀석을 이용하면은 사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그 윈도우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과 같은 그런 형태의 레이아웃 기법을 CSS로 구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 녀석을 다 이 방식으로만 했다면 이제 이걸로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 녀석은 점선이 되어 있는 이유는 최근 몇 년 동안 적용되기 시작한 녀석이고요. 요 몇 년 전만 해도 이걸 지원하는 브라우저가 거의 없었어요. 이거는 지금 벌써 좀 됐고요. 요건 지원되기 시작한 지 아주 따끈따끈한 녀석이라서 브라우저 버전의 호환 가능성을 좀 따지면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다룰 내용은 요거를 기반으로 먼저 포지션 기법을 좀 알아볼 거예요. 요것과 요거는 이걸 설명하고 나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배치되는 형태에다가 약간의 옵션이라고 하면은 포지션 기법을 좀 이용해서 그 녀석을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배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알아볼 건데 이 네 가지는 그 알아서 배치를 해주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배치를 지정하겠다라고 할 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네 가지 포지션 기법입니다. 하나는 앱솔루트, 그다음에 렐러티브, 그다음에 픽스드, 스티키예요.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하나씩 이제 알아볼 건데요.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포지션 기법 중에서 앱솔루트에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제 실습을 위해서 이 코드 창으로 왔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공지사항이라고 하는 녀석을 스타일 주기 위해서 했던 내용과 좀 별개 내용이기 때문에 레이아웃과 관련된 거 또는 포지셔닝과 관련된 거는 별도의 파일을 만들어서 다루도록 할게요. 이쪽에 오셔서 여기서 파일 하나 만들기 위해서 new 파일 한번 클릭해 보고요. 여기다가는 이제 레이아웃이라고 HTML 먼저 추가하고요. 자, 여기다가는 다 아시는 것처럼 물음표 찍고 엔터 칩니다. 이제 여기다가는 이제 링크 파일 하나 추가할게요. 링크에서 href는
레이아웃이라고 했으니까 CSS 파일도 레이아웃이라고 한 녀석으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RL은 스타일 시트. 자, 그 다음에 타입은 당연히 텍스트에 CSS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고요. 이 녀석에 지금 밑줄 그어져 있는 이 파일을 보면은 얘가 지금 파일이 없기 때문에요. 컨트롤 키 누르고 이제 마우스를 클릭하게 되면은 파일이 없어서 이런 메시지 뜰 거예요. 오픈할 수 없다. 이제 만들어줄까요? 라고 하는 버튼이 있죠. 예, 클릭하시면은 파일이 저절로 만들어집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거는 오른쪽에다 두고요. 그 다음에 HTML 파일은 왼쪽에다 둬서 왼쪽에 있는 파일을 HTML을 오른쪽에서 스타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레이아웃을 할 거기 때문에요. 섹셔닝을 할게요. 그리고 여기다가는 H1 하고 여기다가는 이제 포지션 해서 이제 앱솔루트. 자, 이것부터 먼저 알아본다고 했으니까. 자, 그리고 컨텐트에다가는 이제 UL 목록을 둬서 이제 목록은 3개 정도 줄까요? 그럼 li 한 다음에 곱하기 3. 제 목록은 이제 3개 정도 줄까요? li 곱하기 3에서 3개 정도 놓고 일단 1번, 2번, 3번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HTML 두고 나면 이 HTML이 어떻게 배치되었는지 좀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니까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죠. 색깔 좀 넣어서 좀 구분 짓도록 하겠습니다. 요 UL이한 녀석을 선택을 하고 그 안쪽에 첫 번째 녀석, 두 번째, 세 번째 녀석을 좀 스타일 줄 건데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SY 녀석을 저희가 아이디를 줬으니까 이렇게 하고 그 안쪽에 있는 녀석 중에서 LI가 있는데 이제 n번째 녀석 중에서 1번째에다가는 배경색에 이제 어떤 색깔 줄 거냐면은 RGB 그대로 순서대로 줄게요. R 그리고 두 번째 녀석은 이 그린 그리고 세 번째에다가는 블루 해서 이 박스가 어떤 크기를 갖고 있는지 좀 눈으로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보니까 얘는 옆으로 쭉 나열되었네요. 와, 박스가 너비가 전체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어떻게 될까요? 이 높이는 컨텐트가 갖고 있는 그 높이를 따라갑니다. 만약에 저 컨텐트가 높이가 커요. 그러면은 박스의 높이는 커지겠죠. 그리고 왼쪽에 보면 이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공백이 있는데 이거는 HTML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스타일 때문에 그런데요. 이런 스타일들이 마음에 안 들면은 얘를 리셋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 리셋을 저희가 직접 할 수도 있고 리셋을 가져올 수도 있잖아요. 자, 전에는 저희가 리셋 파일을 남의 거 쓰지 않는 걸로 했었는데 이 예제를 다루다 보니까 리셋 파일 좀 가져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수업할 때 리셋 파일 가져온 계속 쓰는 걸로 하고 리셋 파일을 구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셋 파일은 저희가 뭐 다운받을 수도 있고 아무 데서 구할 수 있는데 이제 그것보다는 이제 구하기 어려우면은 저랑 똑같은 걸로 그 유력자 사이트에 보시면은 공지사항 중에서 여기 클릭했더니 공지사항이 나오죠. 보시면은 JSP 수업용 HTML 파일이 있습니다. 이거 클릭하시면은 여기 다운로드 할 수가 있는데 다운로드 보시면은 이게 압축 파일 하나 받을 거예요. 이제 그거를 압축을 풀어 보시면은 거기에 CSS라는 폴더 안에 리셋이라고 하는 게 있을 겁니다. 저 리셋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복사해 가지고 둘 건데요. 일단 이걸 복사하세요. 복사하시고 자, 압축을 좀 풀어 놓으신 다음에 이거를 비주얼 스튜디오가 있는 그 곳에다가 둘 건데요. 어쨌든 이 폴더 선택하시고 이제 저희가 여기다 직접 붙여넣기 하려고 했는데 여긴 잘 그거 지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것보다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보시면은 이제 파일 익스플로러로 얘를 보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클릭해 보시면 그 폴더 나오니까 CSS에 가셔서 여기다가 아까 압축 풀었던 내용을 그대로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드래그 합니다. 그럼 덮어쓰기 하겠습니까? 라는 말이 나오는데 당연히 덮어쓰기 할 거고요. 자, 그럼 여기 reset.cs 파일이 좀 달라졌으니까 한번 열어볼게요. 이쪽에서 reset.cs 파일 열어보니까 이렇게 기존 태그가 갖고 있었던 스타일들을 다 없애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리셋 파일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기본 스타일 좀 없애도록 할게요. 어떤 기본 스타일이냐면은 좀 아까 봤던 것처럼 이쪽에 그 점이 있는 것과 그 다음에 공백 이런 것들 좀 없애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위에다가 여기 오셔서 import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URL 이렇게 하시면은 여기서 CSS 슬래시 리셋 이걸 선택하시고
세미콘 찍어주시면은 그 리셋 파일에 의해서 리셋이 돼가지고 스타일이 그냥 div 태그 쓴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저희가 진행하려고 해요. 지금 이제 저희가 설명하려고 하는 관건은 그 리셋이 아니고요. 지금 아이템 박스가 이제 li가 있는데 li가 어떤 모양을 갖고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 녀석 보고 li 보고 너 어디가 있어? 어디가 있어? 크기 얼마큼 돼 있어? 이렇게 말한 적 없죠. 기본 크기가 어떻게 돼 있고 얘가 어떻게 그 위치를 잡는지 좀 봐야 되겠는데 기본적으로는 위에 박스, 그 다음 박스, 그 다음 박스가 서로 겹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쌓였다는 것들. 두 번째는 너비는 기본 너비가 100%, 자기 부모의 너비의 100%를 차지한다는 거. 높이는 컨텐츠 높이를 차지한다는 거. 만약에 1번이라고 한 녀석에 컨텐츠가 없다고 합시다. 그러면 크기가 얼마큼 될까요? 1번 제가 지금 내용을 지웠어요. 보시면 안 보이죠? 있습니다. 있는데 근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선택해 보시면은 저쪽에 왼쪽 끝에 잘 보세요. 이쪽에 선택해 보시면은 어때요? 높이가 0으로 나오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이거 1로 바꾸고 보시면은 1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높이를 지정하지 않는 이상 이 녀석은 컨텐츠 높이 그대로 따라가게 돼 있죠. 자, 이게 바로 HTML이 갖고 있었던 기본적인 레이아웃 방식이에요. 그 위치는 위에 거의 다음 위치, 너비는 100%, 높이는 컨텐츠 높이. 이게 기본적인 크기와 위치입니다. 이걸 바꿀 수 있는 옵션이 제공되긴 했었어요. 어떤 거냐면 바로 포지셔닝을 바꿀 수 있었는데요. 제가 이번에 대해서 포지션을 바꿔볼게요. 제 위치를 바꾼다는 거죠. 위치를 바꾸게 사용할 수 있는 속성이 뭐가 있냐면 left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tab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right도 있고요. 그 다음에 bottom도 있어요. 이 right하고 bottom은 이제 좀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요. 일단 지우고 자, 그럼 제가 left하고 tab을 좀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left는 100픽셀 그리고 얘도 100픽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left하고 tab을 지정했으니까 이제 그 위치에 박스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럼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변화가 없죠. 저희가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속성을 그대로 쓴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관련된 속성이 있습니다. 바로 포지션과 관련 속성인데요. 기본적으로 포지션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요. 그 녀석 저희가 아무것도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 속성은 스태틱입니다. 이 스태틱은 이 박스가 알아서 지정하는 위치에 가 있으란 뜻이에요. 그럼 내가 그게 아니라 정해진 위치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위치에 절대 위치에 보내겠다라고 하면은 최소한 얘를 앱솔루트로 바꾸면 돼요. 앱솔루트 바꾸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위치에 절대 위치에 가 있으라는 거죠. 이걸 하지 않으면 레프트 탑은 절대 적용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어디 갔죠? 두 번째 박스가 빠지고 세 번째 박스가 위로 올라갔죠. 두 번째 박스 있던 위치로. 그럼 두 번째 박스는 어디 갔어요? 여기로 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작아졌죠? 어떤 특정한 박스를 앱솔루트로 가라 라고 하면은 그 박스가 부모가 없어져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기 자기를 견인하고 있었던 그 자기 울타리가 사라지고 얘는 별도로 빠진 거죠. 별도로 빠지면서 너비라고 할 수 있었던 그 100%가 사라지면서 공교롭게도 컨텐츠의 너비만큼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역시나 컨텐츠 크기 그대로 갖고 있고요. 얘가 여기서 빠졌다는 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게 빠지는 그 영역이 그 밑에 있는 동생으로 채워진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 녀석은 겹쳐질 수가 있어서 만약에 내가 이거를 30으로 바꿨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제 기존에 있었던 형제 노드와 이제 겹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앱솔루트로 하게 되면 절대치로 가야 되는데 절대치로 가게 되면은 겹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이제 얘가 아니라 요거를 1번에다가 뒀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빨간색이 겹치는데 이제 여기 오겠죠? 맞죠? 앱솔루트로 온 녀석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앱솔루트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게 만약 겹치잖아요. 겹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 형제가 있을 경우에 앞에 형제와 뒤에 형제가 겹치게 되면 뒤에 형제가 앞에 형제 위에 올라옵니다. 분명히. 그래서 만약 겹치게 하겠다라고 하면 얘가 얘보다 나중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얘는 원래 밑에 깔려야 되는데 깔리지 않고 앱솔루트가 제일 위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헬리콥터 타고 위에 올라가는 것처럼. 그래서 그 층에서 빠져서 위에 올라와 있다는 점 보조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앱솔루트 줄 때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게 바로 부모 영역인데요. 부모 영역을 좀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S1 하고 UL 해가지고 그 녀석의 배경색을 이제 노란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부모의 영역은 하나도 안 보이죠. 왜냐면은 자식이 그 영역을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차피 부모 영역은 그 자식의 높이를 따라가니까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부모 영역을 강제로 높이를 한번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500 정도로 한번 줄까요? 자, 그럼 부모가 나타나죠? 500이라는 커다란 영역이 있고 자식이 그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 박스를 오른쪽 끝에다 붙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2번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위치에다 두고 싶은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절대 위치니까 오른쪽으로 가라 라고 하니까 이게 너비가 얼마큼일까요? 너비가 만약에 이렇게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대충 한번 보니까 여기서는 제가 한번 드래그 하면서 이 사이즈 보니까 한 725 이렇게 되는데, 그럼 얘는 725니까 약간 자기 너비 생각해서 한 715 이렇게 보낼까요?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얘가 715 레프트를 715. 오, 우연치 않게 잘 붙었네요. 자, 앱솔루트 할 경우에 오른쪽에 붙이고 싶다거나 또는 밑에 붙이고 싶을 수도 있거든요. 그 위치를. 그럴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은 그 레프트를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는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라이트를 쓰면 돼요. 자, 이렇게 레프트가 아니라 라이트를 쓰게 되면요. 이건 뭐가 되는 거냐면은 이 박스가 있어요. 박스가 왼쪽을 기준으로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오른쪽을 기준으로, 이 라이트를 기준으로 0 위치에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0 위치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옆으로 오른쪽에 딱 붙어버리게 되죠. 사이즈가 실제로 달라져도 오른쪽을 기준으로 붙은 거기 때문에 그대로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거를 우리가 밑에다 붙이고 싶다 그러면은 탑이 아니고 이제 바텀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보시면은 그 바텀에 붙게 되죠. 밑에 붙어 있게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조금 이제 궁금한 게 생길 수 있습니다. 저희가 얘가 기준 좌표가 뭡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거를 탑 값을 한번 바꿔볼게요. 탑이라고 하고 이걸 0이라고 찍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박스는 어디에 위치할까요? 탑 0. 그러면은 맨 위에 붙는다는 거잖아요.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 붙었네요. 이게 여러분들이 원했던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여기 붙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가 그 0이라고 하는 것의 위치가 어디냐? 레프트도 한번 바꿔볼게요. 이것도 레프트로 바꿔보면은 얘는 지금 이 기준 좌표가 어딘지 알겠어요. 이 문서라는 것의 그 00 좌표를 기준으로 그 레프트 탑이 정해진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만약에 이게 아니라 얘 부모 영역, 바로 2번과 3번이 있고 나도 같이 포함되어 있었던 이 노란색 박스의 영역을 기준으로 레프트라든지 탑이라든지 또는 바텀에 붙게 하고 싶다. 그래서 지금 현재 너무 크니까 300으로 줄일게요. 자, 이 상태에서 내가 노란색 박스 여기에 붙고 싶다. 그러니까 문서가 아니라 이 부모 영역의 박스의 오른쪽 기둥에 붙고 싶다. 그러면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일단 저희가 그 부모 영역이 UL인데 UL에다가 포지션 방법을 이때 relative라고 하는, 이게 뭔지는 다음 시간에 설명할 건데요. 일단 이걸로 지정하게 되면은 얘가 이 박스 안에서 왼쪽 상단에 붙게 됩니다. 그 영역이 relative라고 한 녀석이 그 UL인데 UL을 기준으로 해서 absolute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오른쪽에 바텀에다 붙여볼까요? 이거를. 자, 그럼 좋아요. 그럼 여기다가 right를 0으로 하고 그럼 여기다 바텀을 0으로 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뭘 기준으로 되는 거냐면은 이 부모가 포지셔닝이 렐러티브 됐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라이트 0, 바텀 0이 되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와, 이렇게 붙었네요. 그렇구나.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박스라고 하면은 스태틱 방식, 바로 위에서부터 적재되는 방식처럼 이렇게 쭉 쌓이는 게 기본 배치 방식이에요. 근데 그 기본 배치 방식에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 포지셔닝을 이용해서 저희가 귀퉁이에 붙이기라든지 할 수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요거 박스를 크기를 좀 100% 주면 어떻게 될까요? 크기 한 100% 줘볼게요. 기본 크기가 100이었는데 빠지면서 컨텐트 크기가 됐잖아요. 근데 100으로 주게 되면은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이 100%가 문서의 100%인지 아니면 부모의 100%인지 잘 모르겠죠, 그죠? 그러면 이거를 너비를 한번 줄여볼게요. 너비를 만약에 500 픽셀로 한번 줄여볼게요. 그랬더니 전체의 100%가 아니라 얘가 아직 부모 자식 간의 그 너비는 공유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부모의 100%가 됐어요. 이렇게 됐네요. 어쨌거나 지금 보니까 1번이라는 녀석은 빠져가지고 밑으로 가기도 하고
또는 오른쪽에 붙을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럼 오른쪽에 한번 붙여볼까요? 다시 오른쪽 붙일 때는 앱솔루트하게 여기서 너비는 저희가 이제 20으로 한번 한정하고요. 20 픽셀 그리고 높이는 100%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그 라이트는 0이라고 하고 뭐 바트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이거는 주석 처리할게요. 하나의 속성만 주석 처리할 때는 대실 2번 써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랬더니 오른쪽에 붙어버렸네요. 그리고 형제들을 덮어버린 식으로 오른쪽에 붙어버린 거예요. 그렇구나. 기본적인 적재 방식에서 앱솔루트를 통해서 저희가 오른쪽 밑에 위아래 원하는 위치에다가 둘 수가 있구나. 이제 그걸 좀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렐러티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길어졌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